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문 농업인을 위한 중심 채널 글로바이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딸기 4탄, 5탄에 출연하셨던 위드베리 최성원 대표님 농장을 점검차 방문해서 그날 이후 잘 운영하고 계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정식 초기 모종에서부터 작은 뿌리 파리가 감염시킨 탄저로 인해 짝기 발생과 시들어 죽는 현상으로 고민이 깊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빠른 조치로 인해 지금은 피해 없이 정상적인 딸기를 생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딸기 농사 비용을 약 50%가량 절약하면서도 추가 비용 없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팁을 드리오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택배가 가요? 8시까지 가면 돼요. 집화장에. 오늘은 많이 들어왔어. 우리 아직까지는 별 5개야. 어디 봐요? 리뷰가 9개인데 별 5개. 사용자 총 평점 5.0. 아직까지는 4점대가 없어. 다. 요게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수분만 좀 줄이면 이거 뭘 트집 잡을 게 없어. 나중에 이제 없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24과 32g짜리 제일 많이 시키는데 네. 이게 계속 나오나. 그래서 저쪽에서 같이 이제 좀 여기 끝날 때 좀 내년에는 이제 조금 텀을 두고 정식을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게 그렇게 해야지. 같이 정식해버리면 지금 벌러지 있어요? 없죠? 다. 별로 없어요. 로컬은 상품보다도 가격만 보고 손님들이 사가거든. 솔직히 로컬은. 그러니까 나는 좀 억울하지. 그렇지. 좋은 제품 대신에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빨리 나가. 어저께 같은 경우 84개 나갔으니까 84팩 도시락 로컬에서 월요일 치고는 집이 지금 14농가 들어오거든요. 네. 로컬에 전쟁이 전쟁. 근데 어때? 순위가? 순위 모르지. 서로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내 거 빠지는 거 보면은 일단은 3, 4를 담아도 600g이 넘으니까 손님이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그리고 로컬은 다 냄새를 맡아요. 냄새 맡으면 뭐 우리 거 무조건 사가죠. 냄새는 뭐 당도는 솔직히 모르겠고 다른 집보다 뭐 내가 좋다 안 좋다 다른 집 거 당도를 안 재봤으니까 냄새만큼은 자신 있어요. 그만큼 딸기 향이 짙다는 거니까. 딸기 향이 짙으면 맛이 있지. 당연히 있죠. 딸기 향이 짙은데 시진 않지. 그렇지.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참 그 해산물 이런 거 네. 하는 분들인데 네. 내 거 그때 처음에 4팩을 사갔어. 그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 사장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번에 제가 4팩 사갔잖아요. 네. 예. 첫날 하나 먹고요. 둘째 날 하나 먹고요. 셋째 때는 하나 먹고요. 매일 한 팩씩. 일주일 후에 하나 먹었어요. 오. 근데 와이프가 일주일 후에 먹은 게 마트에서 파는 거보다도 싱싱하다고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주일 지난 딸기가 마트에서 사 먹는 거보다도 맛있다. 상태가 그러니까 맛은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 뭐야 그 겉에 물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택배로 아니 난자에다가 담아서 보내니까 부딪히질 않잖아.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사람이 담는 거니까 손자국은 좀 나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훨씬 낫다는 거라. 마트에서 파는 거보다 상태가. 그렇죠. 이거 무게 꽤 나가겠는데? 오늘 63g짜리 하나 나왔는데. 이거 60g. 아니 그거는 한 45? 이게 오늘 61이구나. 61g짜리 하나 나왔어. 그게 자, 이거 일단 재볼게요. 52, 53g. 53 정도 나오겠구나. 자, 당도 잽니다. 13.6. 나는 되게 고급이야. 딸기 이 맛이 웬만하면 마시지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내 거라서 저거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내가 딸기를 담으면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요? 공선장이 냈냐고 솔직히 품질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갖다 내면 끝이니까 키로수만 나오면 끝이니까. 알고 그냥 그냥 뭐 내가 맛있게 만들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맛있게 만들든 뭐 돈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 사람 거 맛있네 그러지도 않아. 모르지 뭐 어디 저기 몰라. 선별장 거 맛있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올해 내가 저기 온라인 택배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신경을 썼더니 내가 딸기를 담다가 내가 침이 고여. 첫 해 그랬어요. 첫 해 물 주는 걸 몰라서 물을 되게 조금 줬어. 그 위에 상토가 말랐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딸기를 사가고 세상에 냉장고에 열흘이 지났는데도 멀쩡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딸기가 다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물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양이 안 나왔지 그때. 그렇지. 첫 해 했을 때.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딸기를 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딸기를 보면 특히 끝부분이 하얗게 쭉 뻗은 애들 있어. 그게 맛있거든요. 그럼 한 2개씩 까먹는다니까. 저 바닥에 보면 내가 먹고 이제 버린 거 있을 거라. 엄청 많은데 지금. 꽁치 뭘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2개씩 먹는데 먹으면서 아쉬운 게 수분. 이 물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지금 물을 4번 주다가 이제 2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2번 줘도 돼요. 2번으로 가보고 아니 내가- 2번 줘도 되는 게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파프리카 완전 자동이거든요. 스마트팜이. 그 유리 온실에 하시는 분이 이제 딸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관행으로 3번, 4번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 하는데 그 거기는 관행이야. 센서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2번을 줘봤는데 수분이 전혀 뭐 부족하거나 하는 게 그 뭐하러 많이 주냐는 거지. 근데 그 수분 센서나 이런 게 그런데 좀 정밀하게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지표를 보면서 수분량 조절하고 하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관행이네. 그러니까 자기는 2번만 준다는 거야. 2번만 줘도 자기가 봤을 땐 그 기준치 안에 들어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뭐 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관행이라는 그 교육 시스템의 한계가 완전히 없던 백지보다는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농가사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정밀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일반화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잘못된 상식들이 일반화돼 있고 그게 마치 맞는 방법인 양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교통정리 잘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할 거 똑바로 하고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농사가 될 수 있다. 이 물 2번 주는 게 만약에 2번 줘서 이제 한 열흘이나 지나서 내가 딸기를 먹었을 때 그 물 많은 내 입안에 물 많이 느껴지는 게 없어지면 이건 탑 시크릿이야. 아니 그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은 현장에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건 잡아드릴 수가 없죠.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우리가 기본 틀은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서 내가 2번 줄 거냐 3번 줄 거냐 수분 조절은 사장님의 몫인 거예요. 사장님이 감각적으로 그거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못 또 지금 실질적으로 3번 주는 농가도 없어요. 최소 4번이지. 근데 이 4번 이렇게 이런 시스템 한 방 쓰면서 전적 땡겨서 4번을 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지. 시간도 짧은데도.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양평에 그분께서도 예년 관행대로 했으면 뭐 양액비나 이것저것 해갖고 한 800 들었을 텐데 올해는 400이면 되겠다는 거야. 그 뭐냐? 이게 그 우리 7탄에 나오신 강철 사장님도 막 그러잖아요. 가운데 몰았을 때 약간 마르는 게 있었는데 벌려놓으니까 딸기가 마르는 게 없다. 근데 물도 절반만 딸기가 들어가야 돼. 마른다는 게 꽃받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좀 윤기도 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실하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한 분이 그래요. 짜봤더니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말랐는데 지금 그건 뭐냐면 실제로 딸기 옆에 물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절반을 넣었어도 실제 여기서 3분, 4분 주는 거랑 여기서 2분 주는 거랑 수분 양은 오히려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농가에서는 양액 값도 만만치 않거든. 요즘 양액 그 자재가 또 파동이 나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배로 쓰니까 이 양액 판매업자들은 저를 싫어하겠죠. 너 때문에 우리 매출 줄어든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종 소비자인 농가 사장님들이 잘 돼야 이 시장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반 양을 투입하고 된다 그러면 수분까지 조절하고 양액도 절약하면서, 그럼 그 양액 절약된 그 값으로 효소 사서 쓰면 나는 추가 비용 없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효소가 천천히 줄어. 그렇지. 효소도 아끼고. 그렇지. 그렇잖아. 원래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달 반? 거의 뭐 2달도 쓰겠어. 그렇죠. 그러면 그 50바퀴 돌아가는 걸 좀 줄일까? 40으로 해서. 그래도 두 타임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지. 거야. 내 타임에 50바퀴 한 번 그렇지. 들어갈 때 내 그렇지. 타임이었는데 그렇지. 뭐 저거 값 줄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좀 더 넣어서 지금처럼 향기 좋고 과 커지고 하면은 몇십 배 이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절하셔야 돼. 그것도 제가 기존 값이지만 현장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 환경에 이 정도 주니까 맞겠다라는 건 사장님께 찾으셔야 돼. 왜? 매일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상주하면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니까 사장님이 보시면서 아마 이 씨는 무조건 1.0으로 끝까지 가세요. 가고 내가 농도 조절하고 싶다면 효소를 조금 늘려보든가 타임을 줄여보든가 공급 타임을 줄여보든가 이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아마 최저가. 300까지 있을 거예요. 아니 최저. 최저는 1서부터 있죠. 1부터 있어요. 응, 한 바퀴에 계속 툭툭툭 응, 돌아가게. 좀 줄여야 되겠다. 5번 줄 때도 50바퀴에 한 번 줬는데 그렇지. 지금 2번 주는데 그렇지. 똑같이 50바퀴에 한 번 주면은 약하죠. 너무 약하지. 그러니까 저거 40 아이께서 정도 하시면 되고 40. 40. 해보고 좀 느낌이 온다 싶으면 가고, 효소는 많이 넣거나 적게 넣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씨는 영향을 주는데 효소는 말 그대로 촉매제라 그랬잖아요. 중심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있는 양분을 흡수시키고 그걸 식물체가 흡수해가지고 안에서 합성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준다고 해서 어떤 흐름을 깨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30은 줘야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너무 많으네 그러면 좀 올리고, 그 값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날짜별로 9월달하고 12월달은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오늘도 아까 한 분 전화 오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썼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물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수도 농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양액값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9월 달에 한번 양액 검사를 하고 물 검사를 하고 12월 중순이나 1월 초에 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농도가 높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양액 밸런스를 새로 잡아야 되고 초기에 잡아야 되고 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양액 표들 보면은 뭐 초기, 중기, 수확기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생각은 이거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후에 맞춰야지 왜 시기에 맞추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 하우스 자체가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갈 수도 없는데 항상 일정하게 간다면 그거에 맞추면 되는데 환경에 맞춰야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물의 변화는 전혀 무시하고 시기만 날짜만 보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밀한 농법이 아니고 엇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잘 가지만 운이 나빠버리거나 뭐가 아다리가 한번 안 맞아버리면 복합적으로 와서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나한테 맞추느냐. 그러니까 뭘 더 써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확실하게 잡고 이제 저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축구 애들이 이제 갈수록 지금 환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런 영양제 더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맞죠. 추울 때 소모량이 비타민 C 많죠. 먹고 소모량이 많아요. 효소, 네. 그러니까 사람도 모든 생리 대사 활동을 효소가 관여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추워지고 하면은 안에서 그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 때문에 양도 늘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정확한 거는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잘 보셨죠?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올라온 딸기 관련 영상을 모두 보셨다면 많은 부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 딸기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농업인을 위한 중심 채널의 성격에 맞는 실전 농업 기술 자료들을 준비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